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필수 성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타민 B5, 판테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테놀이 들었나 안 들었나도 모르게 모든 화장품에 거의 판테놀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헤어 제품에 비타민 B5, 판테놀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펜틴 이런 게 판테놀에서 나온 브랜드란 말이죠. 비타민 B5가 이렇게 두피 건강이나 모발 건강에 좋다, 보습력이 좋다 해서 발랐는데 수년 전 언젠가부터 이게 스킨케어 제품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5의 보습력과 피부 회복력 때문인데요. 화장품 성분이 유행을 타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화장품에 들어있던 시카,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이런 게 다 같은 건데 이게 화장품 마케팅적인 이름이 붙어서 재조명을 받아서 여러 시카 제품들이 나온 것처럼 또 비타민 B5가 그런 유행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이 비타민 B5가 이 화장품 라벨에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성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성분들 중에 끄트머리 어딘가에 들어있던 성분이었는데 요즘에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시카가 조명을 받은 것처럼 이 비타민 B5도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타민 B5의 피부 역할도 알아보고 저의 소극적인 결론과 제품 비교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화장품에 B5라고 써있지 않더라도 은근히 화장품들에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B5 화장품을 쓰고 계실 거예요. 이 판토테닉 애시드, 이것도 B5잖아요. 판테놀이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판토테닉 애시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패밀리, B5가 판테놀이고 판토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판토텐산, 판테놀, 비타민 B5의 효능은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고요. 지질 분해 효과가 있다는 거, 유분기가 많이 막 넘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여드름 많이 나는 피부인 분들은 이 판토텐산을 드셔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 B5 메가도스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영양제로 먹으면 하루에 한 캡슐 정도 먹으면 되는데 이걸 여드름 치료용으로 메가도스에서 막 3알씩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드름 유분기를 잡아준다. 근데 이걸 임상적으로 몇 퍼센트의 사람이 매달씩 몇 달 동안 먹어서 여드름이 줄었다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이걸 주변에서 이걸 섭취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산화제고 B5가 약간 지질 분해 효과도 있으니까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많이 먹어도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고서 괜찮지만 소화 기능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판토텐산이 수분 결합 성질도 좋고 피부에 굉장히 침투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피부 속의 수분 생성도 도와주니까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고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시카하고 같이 섞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로슈 포제의 제품뿐만 아니라 시카, 마데카소사이드의 비타민 B5, 히알루론산, 이 조합이 굉장히 꿀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름살 개선이나 미백으로 저희가 첫 번째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A나 비타민 C를 쓰잖아요. 이런 제품들의 용도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민감할 때, 유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또는 수부지 피부 전용 루틴에서 생 관리를 했을 때, 아침 루틴에 좀 순한 관리를 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마이 스카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이 판테놀 알렌토인이 피부 장벽을 개선해 줍니다. 이거 상처 회복에 좋아서 여드름 났을 때 그 이후에 발라주고요. 피부가 뒤집어졌다, 장벽이 무너졌다, 뭔가 센 트리머를 했다든지 또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든지 좁쌀이 올라왔다 이럴 때는 이 시카 플레스트 제품도 괜찮습니다. 요게 라로슈 포제에서 세럼도 있어요. 히알루론산, 마데카소사이드, 비타민 B5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디너리에도 이 B5가 앞에 써있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건 아미노 애시드에 B5 넣어놓은 건데요. 피부 탄력 개선에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세럼이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B5가 앞에 써있지 않더라도 요즘 나오는 그냥 이게 흔한 화장품이에요. 손에 걸리는 거 제가 아무거나 들고 온 건데요. 브라이트닝 세럼이다 이렇게 써있는 제품들, 이런 성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요 안에 보면 판테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흔들렸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뭐 좋고 비싸고 효과적인 그런 트리트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피부의 수분막을 굳건히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B5입니다. 제가 최근 홈케어 할 때 이 두피 관리에 이 판테놀 파우더나 이 액상 판테놀을 막 집어넣어서 팩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비타민 B 자체가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비싼 성분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마다 값이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비타민 C도 비교했던 스킨 스티컬즈에 비타민 B5와 히알루론산 배합으로 해놓은 세럼이 가격이 83불이고요. 라 로슈포제의 B5 세럼이 30불. 이런 건 매장에 나와 있으니까 매장 렌트비를 생각한 가격이고요. 근데 온라인에서 저희가 산단 말이죠. 온라인에서만 파는 브랜드를 보면 이게 타임리스 제품이 유사하게 히알루론산 B5인데 그거는 한 20불대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장 저가인 제품을 고를 거예요. 이 B5에 그렇게 돈 10만 원을 지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비타민 B5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피부에 상처가 없을 때는 보습이고요. 피부 장벽이 흔들려서 트러블이 났을 때는 보습을 통한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B5 든 세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가 굉장히 정상 피부이시고 굉장히 센 항산화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B5를 단독으로 어디 바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저녁에 저희가 각종 레티놀을 쓰고 있고요. 비타민 C도 쓰고 가끔 글리칼릭 트리트먼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B5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스킨케어 루틴에 메인으로 쓴다면 민감한 건성 피부, 수부지 피부, 얼굴이 이렇게 홍조가 잘 올라오는 피부, 그래서 어떤 센 트리트먼트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피부에 영양도 주고 보습을 주는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30대 피부에 맞는 제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 자체로 괜찮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트리트먼트를 해서 피부를 흔들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피부 안정기를 오래 지속하고 싶은 20대 초 스킨케어 루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한 경우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MTS 관리나 기계 관리나 이런 걸로 피부에 자극이 됐을 때 좀 한 텀을 쉬어가는 관리를 할 때도 비타민 B5 히알루론산 조합 세럼을 사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B5가 단독으로 안티에이징, 색소 침착 완화 이렇게 앞에 선두에 나선 성분은 아니지만 뒤에서 조용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제가 이 모든 제품 중에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저 B5 든 스카 젤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좀 민감한 날 저녁에 수면팩처럼 이렇게 발라놓기도 하고, 여드름 있는 분들도 그 여드름을 막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센 트리트먼트 발라서 이렇게 붉어진 피부에 이렇게 자기 전에 덮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분 사전 중에 한 가지 성분과 제품을 알아보았고요.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